안녕하세요. 파나마 직딩입니다. 와, 다들 진짜 오랜만에 뵙습니다. 진짜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.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제가 영상 찍는 게 거의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. 그렇죠? 다들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. 제 구독자가 어느새 1000명을 넘어서 1400명, 1430명을 넘어서고 있어요. 진짜 여러분들의 힘이 아니었으면 못 이뤄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진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이제 3월 달이 되면 파나마에 온 지 이제 3년이 되거든요. 근데 그동안에 느꼈던 점들을 막 정리를 해서 요새 파나마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영상을 한번 찍어보자 이 생각을 해가지고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. 요즘에 제 유튜브하고 블로그에 그 유입되는 데이터들을 보면은 파나마 아니면 파나마 이민 그리고 파나마 생활 뭐 이런 것들을 검색해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. 근데 그만큼 약간 이 한국에서 파나마 이민을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뭐제 생각을 좀 정리를 해서 준비하시는 분들께 전해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고요. 고민을 좀 많이 하긴 했어요. 이게 되게 주관적이기도 하고요. 아직 저 파나마에서 살기 시작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저보다 훨씬 오래 사신 분도 많고, 그리고 제 채널에 오시는 분들 대부분들이 40대에서 60대, 그래도 한번 남겨놓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이번 영상은 뭐 제가 파나마 이민 생활이 힘드니까 오지 마시라 이런 얘기를 하거나, 왜요? 뭐 굳이 한국이 더 좋은데 왜 굳이 파나마에 이민을 왜 오시려고 하는 거예요?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, 파나마는 이게 좋고요, 이게 좋고 이게 좋으니까 꼭 이민 오세요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. 저도 아직 파나마에 대해서 완벽히 모릅니다. 파나마 플러스 어린이 8인이거든요. 8인이. 그러다 보니까 제 말이 다 맞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이 점은 꼭 유념해서 봐주시길 바랄게요. 첫 번째, 한번 와서 살아보세요. 요즘에 제주도 한 달 살기, 방콕 한 달 살기, 말레이시아 한 달 살기, 이런 한 달 살기가 되게 유행이잖아요. 파나마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파나마 한 달 살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숙소는 에어비앤비로 구하시고요. 실제로 파나마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처럼 뭐 미니박스에 가서 쌀도 사보고 두부도 사보고 파도 사보고 음식도 해먹고 프라이스마트에서 삼겹살도 사보고, 저녁에는 저 앞에 신타코스테라 가서 산책 한번 해보시고, 서울 식당이나 수락관 같은 데 가서 점심 식사도 한번 해보시고, 뭐 그런 식으로 한 달 살기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. 한 달 정도 지내다 보면 이 나라가 내 삶의 어떤 이 생활 패턴에 맞는 나라인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. 그리고 나중에 이민을 오시더라도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리 잡는 데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고요. 저랑 저 와이프 같은 경우는 10개월 동안 세계 여행하면서 마음에 드는 도시에서는 적게는 한 3주, 길게는 한 3달 정도 머물면서 그 도시를 좀 이렇게 최대한 느껴보려고 많이 했었거든요. 물론 그때의 경험이 이 파나마에 처음 와서 자리 잡는 데 되게 많은 도움이 됐었고요. 그래서 저는 이 한 달 살기 아니면 뭐 2달, 3달 살기 또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. 둘째, 파나마 현지에서 비자 진행해도 늦지 않습니다. 파나마 이민 비자 신청하는 게 뭐 수천만 원씩 한다고 저 검색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. 근데 그렇게 큰 돈이 들 필요도 없고, 그리고 그 정도 돈을 들여서 파나마에 이민을 올 만한 건가라는 생각을 종종 했어요. 제 생각에는 파나마에 오셔서 영주권 진행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. 왜냐면은 파나마 내에서도 영주권 진행 도와주시는 분들 되게 많고요. 그리고 구글에다 영어로만 검색해도 쫙 나와요, 리스트. 그 변호사분들한테 이메일 보내서 이렇게 견적 받아서 진행하셔도 되고요. 특히나 이 한국은 파나마 우호국 중에 하나라서 진짜 영주권이 잘 나오는 편이고요. 그리고 파나마 내에서도 영주권 발행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수천만 원씩 들어서 한국에서 미리 준비를 한국에서 미리 영주권 준비를 해가지고 파나마에 와서 이것보다는 아까 1번 말씀드렸던
파나마에서 한 달 살기, 두 달 살기를 진행을 해보시면서 마음에 든다, 괜찮다 싶으시면 파나마 현지에서 비자 진행을 하셔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세 번째입니다. 모든 걸 다 버리고 오시지는 마세요. 아무리 뭐 은퇴 이민국가 1위고 뭐 전 세계 뭐 은퇴 이민자들이 선호하는 나라가 파나마이고 아무리 그렇게 광고를 해도 파나마는 중남미 국가입니다. 언제 이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. 물론 경제라든가 정치가 좀 안정돼 있고 치안이 괜찮은 편이기는 합니다.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. 베네수엘라 보세요. 석유 하나 믿고서 남미의 부국이다. 뭐 온갖 수식어가 다 붙어 있었던 베네수엘라가 이렇게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을까요? 그리고 칠레에서 얼마 전에 그 폭동이 일어났던 거 아시죠? 칠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? 중남미 경제 완전 지금 좀 안 좋아요. 파나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. 그래서 한국에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오기에는 좀 위험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. 갑자기 돌아가더라도 믿을 구석은 하나 정도 있어야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. 뭐 예를 들면 집이라던가 아니면 예금 이런 것들, 그런 게 뭔가 이 파나마에서 갑자기 돌아갔을 때 한국에서 자리 잡고 다시 어느 정도 버텨주는 힘이 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네, 제 생각을 한번 주절주절 얘기를 해봤는데 뭐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3년 정도 산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제 생각들을 말씀드린 거니까 많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, 뭐 싫으셨으면 싫어요, 그리고 구독도 많이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